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올해 안에 본격 착공됩니다. 국토관리청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터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여수시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계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신덕 해수욕장. 오는 2031년이면 이곳에서 바다 건너 남해 서면까지 해저터널로 연결됩니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했던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올해 말 본격 착공되는 겁니다.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개최됐습니다. 해저터널 5.9km 구간을 포함한 7.4km 구간의 4차선 도로는 6,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여수시도 해저터널 개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연계 SOC 사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만흥동 말해 2터널을 대신할 1.33km 구간 우회도로에 2031년 이전 개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만흥 오천간 도로 2.3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도 2028년 개통 계획으로 현재 행정 절차까지 마치고 연내 착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차도 구간은 2.3km가 되겠습니다. 만흥 택지에서 660m를 하고요. 저희들이 780m, 그다음에 오천산단 진입도로에서 860m에서 그게선 12월 내년 한 2028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 사업도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남양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수시 만성리 일원의 명품 관광 신도심 조성 사업은 5년 넘게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머리 맞대서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수시는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LH 핑계를 댑니다. 여수시의 손을 떠났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두 지역 간 거리는 기존 1시간 20여 분에서 10여 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그래서 남해 지역에서는 해저터널 건설 개통이 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양지역 상생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여수시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방문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한 전남 지역의 의사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방문진료에 참여한 의사는 모두 722명으로 이 가운데 49.2%가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했으며 전남은 의사 1명, 한의사 12명 등 모두 13명에 그쳐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년 전 시공업체 자금난으로 중단됐던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공사가 신규 사업자 선정과 함께 다시 시작됐습니다.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이미 19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들어설 지역 특화 농공단지는 지난 2012년에 정부 승인을 받아 2017년에 착공했지만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2018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9만여 평 규모의 민간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의 시행사를 물색하기로 했고 지난한 협상 끝에 기공식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상 어렵사리 재착공하는 것이어서 다시 뜨는 첫 사업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고흥군은 당초 예산에 120억 원을 더해 420억여 원을 확보했고 그동안 미뤄졌던 지작물 보상은 물론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고흥에 이제 양질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식품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크게 있고요.
또 우리 고흥 군민들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판로 개척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농공단지 활성화는 1,0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 용지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이미 사전 입주 의향업체 19곳을 확보해 준공 후 기업 입주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저희 사전 분양률이 약 158%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이유로 저희 홍보 분양이 시작되면 300%가 넘는 분양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강 농공단지가 정상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식품 안전 확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순천 웃장의 점포와 노점상을 직접 방문해 상인과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에 오염된 수산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웃장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역전시장, 27일 아랫장을 잇따라 방문해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20여일 만에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포스코 노사는 어제 김성호 위원장과 김학동 부회장이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일 오후 포항에서 각각 7명씩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과 단체 협약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전을 추진해온 순천 강남여고가 또다시 학교를 이전하겠다며 최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인데요.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순천 강남여고 이전 추진 설명회 현장. 학교 측은 그동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 학점제 대비를 위해 학교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증축이나 개축으로는 학교가 충분한 학습 공간과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사 소음도 발생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 공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순천 강남여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교 측의 이전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일대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면 고교 학점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일각에서는 싼 값에 학교를 새로 지은 뒤 지금의 부지에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금생에 보내거든요. 적어도 교육기관이면은 정직해야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학교 측이 해룡면 일대 부동산 업체를 돌며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승인을 받기 전 학교 부지를 미리 사들이는 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정확히 뭘 좋아하냐고 그렇게 롯데사이다 강남역 이야기 그때 나 강남역 얘기 안 할 테니까. 한편 이에 학교 측은 아직까지 학교 이전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주체는 학교 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직 광양시의원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유포한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양시의원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특정 집단에 부당한 이익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여수에서 용이 승천하는 듯한 용오름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용오름 현상과 함께 돌풍이 불면서 여수 신덕동의 한 석유 저장시설 지붕 덮개가 날아가고 인근 컨테이너가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용오름은 토네이도와 기상학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바다 표면과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서로 다를 때 나타납니다. 목포시가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목선을 사유지에 무단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정한 조선 장인이 건조한 거북선인데요.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축제 참가자들이 목선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두 척의 목선은 목포시가 3,600여만 원을 들여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마지막으로 항구축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척의 선박은 어디로 갔을까? 목포시의 한 목재소 야적장, 자풀에 뒤덮여 선박 두 척이 방치돼 있습니다.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바로 그 목선으로 3년이 다 돼가도록 이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구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목포시가 잠시 맡겨뒀지만 그 뒤로 관심이 끊겼습니다. 무조 깎아내 지금 뭐 보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세장할 것도 아니고 키가 더 땅이 많잖아요. 목포시 재산이 사유지에 이처럼 무단 방치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모순적인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3명밖에 없는 도지정 조선장인 심정우 장인. 3년 전 항구축제에 사용하기를 바라며 사비를 들여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거북선은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 해안도로 인도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 11일 이 거북선이 무단 적치물이라며 뒤늦게 철거를 요구해 조선장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황당합죠. 정말로 내가 왜 조선장이 됐는가 그 생각도 들고 빨리 취업을 했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난 6월 열린 목포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목포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맥이 지금 끊어져가는 절실한 이 현실에 시에서 너무나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장인의 작품을 무단 적치물로 취급하는 목포시가 정작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대학 기업과 함께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전남대학교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산학 연계 지역 특화 산업 전략 수립과 글로컬 대학 30사업 발굴과 추진, 지역 특화 산업 인재 양성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역에서는 전남대와 순천대가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광양, 고흥 26도, 여수는 25도가 예상됩니다.